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여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토요일 오후였고 우리는 제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트레브는 휴스턴으로 이사한 이후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웃 파티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나 산책을 마친 후 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나이였으며 약 30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글링을 하는 대학 졸업생입니다. 대학 부채 경력 및 트레브와 내 아내 데브의 출장으로 인해 가끔 별거 데브는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고 트레브는 그의 영토인 웨스트 코스트로 향하기 위해 공항으로 막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행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계속 불을 지폈습니다. 제니와 나는 각각 회계사와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드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커플 중 한 커플만 여행하는 배우자가 있었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부부를 방문했습니다. 트레브가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녁 식사나 주말 소풍을 위해 시내로 이동 트레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소녀들에게 부엌에서 잡담을 하게 하고 차고로 갔습니다. 작업대를 청소한 다음 우리가 많은 돈을 썼던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우리 유닛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는 클라우드 계정에 연결하여 다락방에 있는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방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각 장치가 모션 센서로 활성화될 때 캡처된 모든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전화 앱을 사용하여 모든 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릇없는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여행은 어땠나요? 제니가 평소처럼 주방 테이블에 앉아 아내 데비에게 물었습니다. 데비는 직장 저녁 식사바에서 낄낄 웃더니 결국 잠을 좀 자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장 중에 가족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니는 분명히 남편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제 아내는 상당한 두 번째 멈춤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젠 제 아내가 술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트레브는 항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가 혼자라면 제니는 그녀의 걱정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내는 그가 당신에게 집에 돌아오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거기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데브 제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내가 대답한 것은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에게 물었다고 데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 시점에서 데비는 더 조용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쟤는 단지 당신이 헛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트레브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집으로 돌아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여행은 단지 사업일 뿐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니는 데비의 말에 안심하지 못했지만 정중하게 아내가 주제를 바꾸도록 허용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일이 끝난 후 커피 한 잔을 따랐습니다. 40분 동안 잡담을 더 나눈 후 마음이 맑아지길 바랐다고 들었습니다. 제니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날 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아내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아내의 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샤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가 없는 동안 바람을 피웠나요? 최근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한 번만 이런 일을 정말 여러 번 했나요? 하지만 그녀가 말한 방식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말은 아쉬운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통에 대한 불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만도 없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몇 마디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결혼 생활을 몇 년 동안 버릴 것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녀는 여행하는 동안 밤을 보냈습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녀가 보통 피닉스 샌디에이고 시애틀로 여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마 그녀는 각 지점에 연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녀에게는 연인이 한 명뿐이었습니까? 그 어떤 생각도 나를 흥분하게 만들지 않았고 대신 내가 느낀 것은 실망감, 불안과 슬픔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틀리고 싶은 만큼 나를 속였죠. 내 마음의 논리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 데브의 행동은 그녀의 불륜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에 같이 자지 않았는데 그녀가 나를 데리러 내려왔는데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나를 깨우려 했지만 나는 깊은 잠에 빠졌고 마침내 그녀는 그녀를 마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이 자세를 유지하다가 잠이 들 때까지 아침까지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커피 냄새와 샌들 소리였다. 부엌에서 나는 발소리, 한쪽 눈을 뜨니 불안에 사로잡힌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이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을 떴을 때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데비는 샌들과 가운만 입은 채 소파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가 나를 생각에 잠기자 그녀의 오른쪽 어깨 위로 금발머리가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일어섰고 커피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조용히 지나갈 때 나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양치질을 시작했다. 문 뒤에는 그녀가 밖에 서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내내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대했지만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해서 정보가 필요해. 이게 내 성격이니까 노트북을 들고 점수를 모르고 한 발짝도 떼지 않았어.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어. 그녀의 거실 구석, 그것은 마주한 책상이었어. 그녀가 화면을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모퉁이에 거실을 두었습니다. 데비는 침실에서 부엌까지 여러 번 저를 지나쳐갔지만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가 났어요. 왜 그녀의 몸에서 이 부분이 뭐냐고 묻지 않았나요? 게임이 진정된 후 나는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후 그녀가 여행한 도시에서 사립 탐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조사하기 위해 4개의 탐정기관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2시쯤에 물었습니다. 00오후엔 같이 밥 먹기 싫었어. 아니 바쁜 척 대답했어. 그녀는 부엌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내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왜 등을 돌렸는지 궁금할 텐데 걱정할 것도 없는 아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 휴대폰과 차 열쇠를 찾으며 몇 초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을 찾으러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손에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내 몸처럼 생각하고 같이 외출할 때마다 차를 가져가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늘 그랬듯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최근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화요일에 그녀가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일은 억지로 했어요. 그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미안해요.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간단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존슨의 프로젝트에 관해 월요일에 오는 이유. 그녀는 안도의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3주 전에 완성한 집을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의 미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에 대답했습니다. 새 그림을 그리고 내 미스트를 수정해 모든 게 순조로워야 해. 실수하는 건 싫어. 넌 너무 가혹해. 내가 그녀에게 예상되는 설명을 했을 때 그녀는 더 침착하게 대답했어. 모두가 실수를 한다고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자제하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 온갖 사소한 일들과 마음속의 청구서들에 대해. 나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소파에서 다시 잠이 들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화났나요? 마침내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신호를 보낼지 알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약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진술에 얼어붙었습니다. 예, 나는 그녀가 나에게 대답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미안해. 몇 달은 기다릴 줄 알았는데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어. 문제없어. 미쳤다고 답했지만 걱정이라기보다는 긍정이나 짜증 아니라고 대답했어.
나도 지금은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몇 초 동안 침묵했다가 몇 분 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 그녀의 손을 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서 돌아서서 옆구리에 불을 껐습니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문을 닫고 소파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옷을 입고 있었고 아침 달리기 시간에 맞춰 아침 6시였습니다. 이미 출근 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커피를 만들어줘서 그녀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멈췄어. 아마 내가 그녀에게 화났다는 걸 언제쯤 그녀가 부탁한 약에 대해 알았을 거야. 난 그게 어제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그녀가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 당신은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으며 그게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데브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대답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지나쳤습니다. 나는 늦었습니다. 나는 달려야 했습니다. 머리를 비울 고독이 필요했습니다. 달리기는 항상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군대에 다니고 대학에 다니면서 청년 시절에는 항상 나의 멍함과 자기의심을 치료해 주었고 나중에는 남자가 되어 지금은 유부남이 집에 돌아오면 저녁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저녁을 요리했어요.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겨우 접시를 다 비웠는데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녀가 원하는지 물었더니 대답을 했는데 생각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녀가 제니에게 한 말은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위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코트와 함께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을 건가요? 내가 갔을 때 그녀는 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물었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어선 그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의 고통을 보았고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본 채 문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차가 출발하고 차를 몰고 가는 소리에 아이가 없어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결혼 첫날부터 모은 재산을 모두 나누기만 하면 됐고 간음도 고려됐다. 재산을 분할할 때 우리는 혼전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형사가 유용한 것을 찾으면 나는 그것의 대부분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싸우고 더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해 사건을 끌고 갈 것입니다. 제니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난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는데 나중에 만나러 들를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나를 때리고 내 직장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안 됐어요? 그녀가 내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내가 아내의 말을 상기시켰을 때 제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는 오늘 샌디에고에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최소한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에게 전화했습니까? 그녀는 아니오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멍청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금요일에 얼마 동안 여행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맙소사 자기야. 그녀는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외쳤고 그녀는 나에게 키스하려고 달려왔습니다. 혀뽀뽀는 아니지만 보통 공공장소에서도 부부가 서로 나누는 그런 뽀뽀였어요. 그녀에게 뽀뽀를 하게 했고 빠른 뽀뽀였죠. 그 순간에는 걱정할 불편한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손을 만지는 그녀의 따뜻한 손에 키스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트레브와 제니 저녁 식사를 위해 여기로 올 것입니다. 나는 오븐에 채워진 고추를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레이반 제니 그녀가 놀랐다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올 것이라고 나는 그녀의 곤경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그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돌아서서 예의 바른 무장해제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조용해졌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할 것 같다. 나는 그녀가 비즈니스 정장을 벗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날 아침 오마에서 마지막 회의에 갔다가 날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의 사무실을 지나 돌아오는데 그녀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할 계획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꽤 길고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에서 제니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편지로 가는 길 5분 전에 보냈는데 그 순간 위층 샤워기가 꺼져서 모든 일이 잘 되면 데뷔 곧 손님을 위해 시간에 맞춰 옷을 입을 거예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그녀가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 왜 마지막인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처럼 슬리퍼를 신고 나에게 초조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묻자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두었다고 속을 채운 고추를 다시 확인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최대 15분 안에 준비될 것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냄비에 뭐가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오로 파스타. 내가 선택한 저녁 식사에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우리가 유럽 여행에서 그리스 요리를 발견하고 마지막 기념일에 그녀를 위해 만든 요리였다. 신혼여행에서 그 시절의 추억이 나를 슬프게 했지만 이것은 저녁이 꼭 일어나야 했고 이것이 그중 일부였습니다. 테이블은 양쪽에 2개씩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잠깐 쳐다보더니 냉장고에서 진핀델 한 병을 꺼내 열고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말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이제 열자고 말하고 그녀를 부엌에 두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쇼타임이다. 근처에 서 있던 친구들에게 문을 열었다. 그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알겠다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였다. 종마야 안녕 종마야. 그녀가 말했지. 멀어져 나를 지나쳐가는 걸 보니 트레브가 그녀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에 놀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안녕 트레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웃지 않았다. 카슨이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젠과 데비는 이미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들어섰을 때 트레버가 방을 둘러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제니에서 데브에게로 돌진했고 나에게는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유럽식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쟤는 나와 함께 앉아있고 데브는 트레버와 함께 앉아있고 내 아내는 빠르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니 낄낄거릴 때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러 유럽인들에게 또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지만 트레이벤 데비는 서로 옆에 앉아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니 안에 있는 동안 그들과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테이블에 앉는 것 이상으로 나는 젠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젠은 싱긋 웃더니 배우자를 교환하거나 공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젠은 이 트레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긴장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움찔했다가 시선을 돌렸다. 트레브 젠이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유럽인들이 이것에 또 뭔가를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한 것 같다. 내 아내와 트레브는 방금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모두에게 한 잔씩 제공한 음식을 제공한 후 몰래 서로를 쳐다보았다. 와인을 먹었고 우리 맞은편에 앉은 2사람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들의 잔을 채웠습니다. 쟤는 요리 선택과 요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감사했습니다. 데브와 트레버는 그들이 예의 바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동의했지만 그들은 둘 다 여행은 어때 걱정했어. 트레브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내가 물었습니다. 그와 내 아내는 동시에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음의 고통이 점점 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슬프지 않으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허벅지에 있는 젠의 손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접촉은 아니었지만 달래고 배려하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나고 해당 지역의 대표자이며 다음 도시로 가서 다시 하십시오. 데브제니가 트레브와 동일하게 물었고 그녀는 우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 거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다른 회사와 고객에게는 이번에 둘 다 음식을 다시 고르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는 않더라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식사가 끝나면 잔을 다시 채우려고 했습니다. 즉, 식사를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내 아내와 트레브 둘 다 식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젠과 나는 데비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접시를 집었지만 내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과 트레브는 방금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몇 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녀 긴장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린 표정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트레브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속삭였을지 모르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며 서로 거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겠지만 젠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걱정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고 그녀와 내가 그들과 합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공개 유럽 결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젠은 나와 함께 웃고 데비와 트레브는 마치 그럴 것처럼 초조하게 낄낄거렸습니다. 농담이 너무 안타깝네요. 제니가 저를 놀렸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이번 주에 제가 본 것을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벽에 TV를 켜고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한 파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햇빛이 많이 드는 도시의 거리 풍경과 해안선을 보여주었고 차가 북쪽으로 운전하여 호텔 앞 택시 뒤에 멈추는 동안 해군 기지를 보여주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트레브는 조금 머뭇거렸지만 데비는 호텔이 바로 그 호텔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디오가 먼저 트레브와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손을 잡고 있대 그들의 얼굴에 충격이 명백해졌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이 체크인하는 동안 그들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는 서로의 짐을 들고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들은 몸을 기울여 키스를 했습니다. 카슨, 그만둬도 돼요. 트레버가 말했지만 쟤는 차갑게 입을 다물고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당황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돌리려고 애쓰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고 그 장면은 호텔방 내부로 바뀌었고 그래 우리 스타들은 울고 있는 아내를 보려고 돌아섰을 때 슈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말했잖아. 카슨. 트레브가 마침내 말했지만 젠이 그를 때리고 좋다고 노려보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양심이 나빠서 방으로 돌아오라고 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당신이 기분을 망치고 있어. 트레브. 그녀가 대답한 후 그들은 침대에 누웠고 비디오는 둘 다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낮잠 데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트레버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누운 다음 그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고 그가 그녀를 배 위로 뒤집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에 비디오를 본 젠은 그는 차갑고 단단한 눈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아내를 배신했다는 증거를 보고 체념했습니다. 내 아내는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팔 안에서 수도꼭지가 나갔을 때 트레버는 젠이 일어나 앉으러 오는 것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옆에 그녀가 말하길 그게 꽤 유익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데비가 마침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이 그게 전부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지난주에 그와 젠이 우리 부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젠 그건 사실이에요. 출장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재생한 바에 따르면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젠. 트레브는 항상 당신 집에 오죠? 젠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데뷔. 젠이 집에 오면 그가 거기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넌 스스로 이런 일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어. 난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어. 쟤는 너희 둘이 여행 중에 항상 길을 건너는 방식에 개입했고 가끔 대화에서 서로를 피하는 방식. 그녀는 멈추고 나에게 돌아섰어. 오늘 밤 그들이 어떻게 죄책감을 느끼고 서로를 계속 확인하는지 참 재밌어. 그리고 당신은 둘 다 불쌍했어. 당신이 갔던 내 도시 모두의 수사관을 고용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움찔하고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데브가 다른 남자와 술집에서 호텔방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 트레버가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나요? 젠. 그리고 나는 그의 폭발과 내 아내의 얼굴에 나타난 절박함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본 다음 다시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잠깐만요. 나는 비꼬듯이 트레버와 함께 계속되는 비디오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스베거스에 있는 날씬하고 근육질의 흑인 여성이 있는 방에서 남편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흑인 여성이 트레버를 도와줘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트레버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대답했고 흑인 여성이 자신의 5번째 자리에서 냅킨으로 정자를 닦아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을 수 없어 손뼉을 쳤다. 데비는 역겹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제니 미인이 말한 것과 사기는 서로를 속인다. 떨리는 입술과 목소리를 가진 나.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당신도 알다시피 젠과 나는 그들에게 며칠 동안 합의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둘 다 협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우리 교환 문제를 제기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솔직하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데브에게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결정하고 이 길을 함께 걷는 대신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를 어둠 속에 가두는 이기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너는 거짓말을 선택했고 나를 배신했다. 우리를 배신했다. 데비,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결정하는 너를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는가? 내 등 뒤로 가서 당신이 여행을 잘할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할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랬을 것입니다. 제니 그의 직장에서 당신이 친애하는 아내가 그를 점심에 여러 번 데려갔고 데비도 돌아섰고 트레버도 그랬습니다. 트레버가 마침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쟤는 우리 둘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자녀가 없으므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모두 있습니다. 우리 자산을 나누는 중인데 텍사스 법정에서 간통죄가 이용될 수 있으니 둘 다 말 그대로 망했어. 너희 둘 다 전화번호를 알려줘 열어보라고 했어. 데비 움찔했지만 참았어. 트레버 보에 잠금 해제했는데 제니 와서 그냥 간방을 빼앗았어. 그 사람의 전화는 잠기지 않았어. 그녀가 나에게 건네주곤 했어. 잠시만 기다려 줘. 그의 클라우드 계정을 확인해볼게. 데브의 전화를 확인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렸어. 그녀도 아무것도 적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갤러리를 힐끔 쳐다보며 트레버와 다른 남자 멋진 데브의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시선을 돌릴 때 고개를 흔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너무 많은 거짓말을 다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자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두 사람 다 도덕적 기준이 있는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을 잊었나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의 상사와 법무부서 모두 당신의 장난에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스커트 체이서입니다. 그의 회사는 그의 무분별한 행위 중 하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인사부서와 법무부서에서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추적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상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트레버 내가 말했지 젠장. 그가 중얼거려서 그게 당신이 문제에 빠졌다고 제니 그에게 내가 모든 것을 줬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침대에서 요구한 적 있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프지 않는 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등을 때렸습니다. 트레버 우리 사이는 다 끝났어요. 글쎄요. 아직 그가 잘 물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싸울 경우 두 사람 모두 자산의 70%를 제공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귀하의 비디오는 귀하의 가족과 친구는 물론 고용주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카어선 데비가 저를 애원하며 쳐다보았으니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됨나 뒤에서 제니랑 친하게 지내는 영상 본다면 웃었어. 알아봐 줄래? 한 번 기회를 줘. 내가 널 찔렀고 내가 투어를 떠나기 전에 난 곤경에 처했고 너는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 어쨌든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과 나를 속이기 전에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단지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당신 앞에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1분도 채 안 되어 들어왔습니다. 카어선 이것은 당신 이전의 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본 게 어땠는지 당신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어야 했다고 내가 대답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시도할 때이지 결혼한 후가 아니라 결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은 세상에 반대하고 그 결혼은 양쪽이 동의할 때까지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잘 아시죠?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멈춰서 카슨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나가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당신은요? 나타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았지만 작년에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남자들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친밀하게만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내가 바랐던 전부야. 실망해서 고개를 저었다면 나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됐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 집에서 나와 이야기하는 것뿐이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어. 젠장 난 당신이 그걸 친밀하게 지내도록 했을 텐데 우리 모두 친구였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대신 너희 둘이 우리의 등 뒤로 가서 우리의 신뢰를 위반했다면 데비는 신뢰와 사랑으로 존경을 표하고 내 등 뒤에 가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존경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넌 나 없이 하기로 결정했어. 쟤는 너도 마찬가지라고 동의하면서 나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 트레브 그녀는 특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를 쳐다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트레버가 돌아서고 데비가 충격에 빠진 젠과 트레버를 바라보자 놀랍게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쟤는 그 남자가 저를 카슨과 결코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제가 그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거나 저를 붙잡으면 저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데비는 트레버에게 고개를 저었고 그리고는 밀어내고 때렸어. 멍청아. 그녀는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말했다. 나는 그들을 데려오자고 말했지. 안 그랬는데 당신은 그들이 결코 대처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거절했다. 말 잘 들어요. 우리는 어디 대비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를 내며 나에 이어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으니 성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첫 키스가 기억나요? 당신 제니 화장실에 있고 카어선이 차로 나가는 동안 잠시 키스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당신을 침대로 데려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와 함께 축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의 아내와 내가 눈에 띄지 않는 동안 그와 내 아내는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싫어요? 그녀는 그에게 서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니라고 대답했고 나는 그들이 몇 분 동안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멸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불신이 희망이 있었나 가망없게 보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도 많고 배신도 너무 많았다. 아이가 있거나 나이가 들었다면 약하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서 묶을 수 있는 아이가 없었다. 우리를 서로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니 그것을 열었어요. 그녀는 두 개의 가방과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여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데버러 메디선 케인 그녀가 내 아내에게 물었고 당신이 제공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봉투를 주고 그녀를 가져갔습니다. 포토 트레버 건더선 그녀가 TR에게 물었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데비는 이제 손에 서류를 들고 대놓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쟤는 나에게 몸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한 다음 그녀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에 가서 쓰레기를 싸서 나가지 마세요. 다시 뵙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동영상이 부모님의 직장과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전달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데브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에게 돌아서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려와서 제내 있는 나에게 다가왔어. 두 분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망쳤다는 걸 알아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나한테 원하는 건 뭐든지 하세요. 날 길거리에 버리지 마세요. 카어선 제발 젠, 얘기 좀 해주세요. 그에게 간청합니다. 데비가 내 눈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남자로서의 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예, 아무리 배신당하더라도 나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제니 여기로 이사하고 내 침실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숨이 막혀서 흐느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트레버는 떠났고 쟤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나요? 나는 대답했어요. 난 안 갈 거예요. 데비는 절망에 빠져 우리 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그녀가 말한 건 닥쳐 제니 대답하고 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갔습니다. 데비는 잠시 거기 누워있다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슨, 이혼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했고, 데비 나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물건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필요할 때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낙담과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물건을 가지러 침실로 갔습니다. 40분 후에 그녀는 2개를 포장했습니다. 여행 가방, 노트북 가방과 지갑증과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손을 뻗었을 때 차를 세웠을 때 나란히 서서 그녀의 차에 모든 것을 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니 나에게 기대어 이런 일을 스스로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나는 내 태양과 토브 전처의 차가 먼 곳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덧붙였습니다. 모든 배우자는 속일 기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웃기는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나와 함께 돌아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웃기게도 제니 옷을 벗는 동안 제네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에게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공개 관계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물러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가끔 뭔가 다른 게 필요할 뿐이야. 카슨 다양한 것을 시도한 지 꽤 됐고 때로는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3개월 후에 숨이 막혔다고 말했고 젠과 나는 둘 다 우리가 요청한 70%를 이혼했습니다. 젠은 집을 팔았고 나는 데비에게 그녀가 소유한 집의 30%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하루 만에 모든 재정 및 법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데비의 고통과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데비는 부모님이 결국 찾은 직업 외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비디오와 사진을 보냈을 경우를 대비해 그녀가 준비를 시작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트레버는 젠과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끝난 후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매수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데비는 여전히 일하고 여행하는데 그녀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젠과 내가 카페에 있었는데 그녀가 그녀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나 젠과 저는 함께 살았지만 우리 둘 다 진지한 약속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고 데비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젠과 저는 저번에 데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스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지만 솔직히 쉽지 않네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요. 당신과 우리가 그리워요. 내가 당신에게 나에게 한 짓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았고 우리에게 나는 친밀한 실험적 방종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녀가 제니를 파멸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결혼 생활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의 결혼에 대해 그를 비난하기는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을 통해 제가 자발적으로 한 모든 일을 통해 아무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카스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함께한 삶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그 전에 나는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나는 내가 놓친 즐거움과 경험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굴복하여 이혼을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